자, 살기 좋은 농어촌 만들기 대작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 농어촌의 빛과 소금이 되는 법인데요. 국회에 입성해서 작심 3일이 아니라 1년이 넘게 쭉 소금처럼 변함없이 농어촌 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바로 이분입니다. 넓은 벌동 쪽 끝으로 옛 이야기 50년 만에 농가 인구는 5% 미만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식량 작업률은 계속 떨어지고 농어촌 소멸위기가 봉착했다는 겁니다. 양파, 양배추 이런 봄철 채소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기후변화, 식량위기, 인류 소멸 위기 해법은 오직 농업의 지속 가능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전국 시군 읍면동 10곳 중에서 네 곳이 30년 이내에 소멸할 것이라고 이미 수년 전에 경고를 했습니다. 해양안부가 소금 보초로 있는 그런 특별법을 제정해서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농산물 가격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폭락과 폭등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을 차액에 보장하는 그 금액은 정부가 하고 그 운영을 지자체가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농어민들의 빛과 소금, 대변인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하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성함이 일단 좀 독특하세요, 여람되지만 그죠? 아, 그래요? 예, 삼자 석자 그죠? 예. 삼식이 아니고 삼석인데. 혹시 그 형제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혹시 제가 셋째셔서 삼석은 아니시죠? 셋째죠. 아, 진짜세요? 네, 근데 뭐 이렇게 이로 두 분 형님 계신데 일석, 이석은 아닙니다. 아, 아니에요. 네, 절대 아닙니다. 아, 자, 의원님께서는요, 무한군수로 10년이 넘게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행정의 달인에서 입법의 달인으로 변신을 하셨는데 네. 행정가로 일하시다가 국회에 입성하게 되시니까 제일 다른 게 어떤 점이었나요? 행정가라고 하니까 뭐 거창하게 들리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심부름하는 그런 위치죠. 군수 시절에는 네. 군의회의 견제하에서 집행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의회에서는 이제 거꾸로죠. 제가 이제 공격수가 된 거죠. 위치변화가 좀 있네요. 입법하는 그런 위치에서 정부를 컨트롤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그런 차이가 좀 있죠. 그러네요. 그 의원님 지역구 무안이잖아요. 네네, 황토 무안. 양파하고 이제 황토, 마늘이 이제 유명하고 신안은 또 천일염으로 유명한데. 야, 저희 여기 이제- 신안 나온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누구예요? 바둑기사. 이세도. 아, 그렇죠. 신안 출신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특산물이 많은데 의원님께서는 동료 의원님들한테 선물로는 또 감자를 자주 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시더라고요. 감자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강원도 쪽을 네. 떠올리는데 강원도 감자하고 전남 무안 감자하고 맛이 다르죠. 완전 달라요? 그래요. 감자 선물만 하는 게 아니고 제 지역구가 전남하고도 영암군, 무안군, 그렇죠, 신안군인데 영암군을 빼셨어요. 기해고정 영암군에서 세군데 생산되는 무화과 좋죠. 이게 무화과도 선물하고 또 신안에서 나오는 천일염도 선물하고 무안에서 나오는 양파도 이렇게 선물하고 그렇죠. 전 진짜 무화과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무화과 그 익으면은 쫙 쪼개잖아요.
너무 달고 근데 이게 아쉬운 게 오래 못 가요. 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기간이 되게 짧아요. 예, 짧아요. 딱 그 시기만 먹어요. 그래서 네, 귀하게 그리고 먹는 이제 것 같아요. 하나 먹었습니다. 그냥 너무 맛있더라는 그 얘기고요. 자, 의원님께서 이제 발의하신 법안들은 그래서 더더욱 이제 농촌의 현실을 잘 반영한 법안들인 것 같은데 요즘 그 농사 짓는 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농업 역사가 5,000년입니다. 5천이요. 그렇죠. 그동안 그 불변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예. 가격 안정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득 안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농 현상이 일어났고 예. 그래서 오늘날 수도권 가밀화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이걸 다시 거꾸로 가야 됩니다. 그 가게가 안정이 되면 되겠네요. 그렇죠. 농민들의 소득도 보장이 되고 예. 교육도 보장이 되고 출생, 보육도 보장이 되면 서울에 누가 살겠어요? 그렇죠. 내려가 너무 살기 살죠. 좋은데. 시골에서 누가 올라옵니까? 예. 자리 지키고 살죠. 소득 안정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딱 짚어주셨네요. 뭐 자연재해 같은 게 있으면 사실은 1년 농사 망치게 되면 이게 얼마나 하루아침에 어려운 끝나잖아요. 일인데. 하루아침에 사실 허무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농업 재해대책법 같은 거 잇따라 발의하신 네.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다양한 대책들이 들어 있겠지만 네네. 이 농업 재해대책법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을 좀 뽑아주신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본인이 부주의로 인해서 농사를 망치면은 뭐 그것도 일정 부분 사회가 이렇게 책임을 져주는 게 보험이란 제도가 있는데 농어민들이 농사를 짓다가 고기를 잡다가 자연 재해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는 본인들의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재난 차원에서 정부가 이런 피해자를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긴 법이 바로 이 법입니다. 이 법 이유가 없습니다. 반드시 제정이 돼야 됩니다. 농업 재보험법 좀 생소한데요. 실제로 농사짓는 분들도 저처럼 생소하신 분들도 아직은 계실 것 같은데 실제 가입률은 어떤가요? 사회보장법에 비교하면은 50% 수준도 안 되죠. 품목별로 보면은 60여 개가 약간 넘는 그런 수준에 불과하죠. 네. 농민들이 어민들이 소득이 좀 부족하고 또 불균등하다 보니까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자기 부담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저를 비롯한 우리 농어촌 지역구 출신 의원들이 정부 지원율도 지금 현재 50%인데 적어도 80% 정도 올려야 된다. 상향을 시켜달라. 그래서 재보험이 재보험으로서 성격을 다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이렇게 꾸준히 지금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이루지 못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참 부끄럽습니다. 지금 뭐 노력하고 계시니까 이제 달성하실 수 있겠죠, 뭐. 예. 좀 도와주십시오. 예,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이제 에피타이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농어촌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오늘의 주제, 농어촌의 빛과 소금이 되는 법, 서삼석 의원님의 법안 살펴보죠. 네, 차트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서삼석 의원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농어촌 진흥법 첫 번째 법안은요. 농어촌의 빛은 사람, 인구 소멸 위기 지역 특별법과 정부 조직법입니다. 네. 요즘 귀농 인구가 늘고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1호 법안으로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 지원 특별법을 내셨어요. 그만큼 이 농어촌 지역에 인구 감소 현상이 되게 심각한가요? 2018년 한국고용정보원 통계에 따르면은 전국 시군 읍면동 10곳 중에서 네 곳이 30년 이내에 소멸할 것이라고 이미 수년 전에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대안 마련에 좀 등한시하고 있어서 제가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저의 1호 법안으로 인구 소멸 위기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지금 발의해 놓은 상태이고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에 지금 계리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급한 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진짜 나중에는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유령 마을도 생길 수 있겠다 이런 이제 걱정이 좀 드는데요. 농어촌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아까 말씀하신 그 소득, 그죠? 생계가 유지가 안 되니까 떠나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농사를 지으면 농업 소득이 100%가 돼야 되는데
우리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은 백분율로 봤을 때 순수한 농업소득이 26%밖에 안 돼요. 26%요? 그 나머지는 농의 소득입니다.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농사만 지어갖고 먹고 살기 힘들다. 그래서 떠났었다. 그래서 지금도 떠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통계 숫자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이거 외에도 사실은 이제 도시에 비해서 주거 환경적 인프라가 열악한 것도 또한 사람들이 농어촌을 떠나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 팀장 통계 조사를 보면 어때요? 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보고된 내용인데요. 네네. 2021년 올해 인구 통계를 보면은 전국의 면 단위 지역이 우리 국토의 73%를 차지하고 있고요. 모두 467만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광활한 면지역 가운데 76%에 이르는 곳에 병의원이 없고요. 그래요? 슈퍼마켓이 없는 곳은 이 전체 45%에 달하고 이 미용실과 어린이집이 없는 곳도 각각 43%, 36%나 된다는 게 아주 말이 안 되네요. 네.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근데 6월부터 시행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 들어있는 거 아닌가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인구 감소 문제를 최근에 이렇게 터치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난 그 자체만 갖고도 상당히 진일보한 것이다라고 정부 정책에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근데 이 법은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 쉽게 말씀드리면 교통 시설, 상하수도, 뭐 학교, 뭐 도서관, 뭐 유치원, 뭐 이런 시설들에 관한 것을 법에 담고 있고 또 이 법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는 산업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의 문제를 다 터치해낼 수가 없다. 해양안부가 소관 부처로 있는 그런 특별법을 제정해서 균형발전법이 담고 있는 그 이외의 것, 보건 문제, 뭐 교육 문제, 뭐 주택 문제, 또 특히 사각지대에서 살고 있는 농어촌의 문화 문제 이런 것들을 일거에 컨트롤하려면은 특별법이 반드시 저는 제정이 돼야 된다. 지금 발의하신 인구소멸 위기지역 특별법의 의의가 그래서 더 크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 내용이 뭡니까? 적어도 저는 대통령 직속하에 이런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주기적으로 이런 계획을 좀 수립을 하고 실천을 하고 그런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내용으로 보면은 특히 농어촌에서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거점 병원 이런 문제들을 이 법에서 설치해야 된다라는 것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병원에 소요되는 인력을 양성하는 의과대학 농어촌의 신설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 문제에 대한 재정 문제를 정부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게 있고 그걸 회계나 기금으로 설치해서 지속성을 담보해 줘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제가 낸 법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지금보다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여기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시네요.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핵심 내용 중에 보니까 시도별 거점 의과대학과 부속병원 설치 근거를 마련해 두셨는데요. 이게 사실 많은 지방 병원들이 수익률이 낮다고 해서 문 닫는 일이 많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수익률이라는 것은 경제 논리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 이렇게 시설을 하거나 운영할 수가 없죠.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땅 어디에 살더라도 정부는 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국민들의 평등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고 한 분 한 분 국민들 행복권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 차원에서 저는 접근을 해야지 결코 경제 논리로 접근해서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제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경제 논리에 예외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것만 따지다 보면 이제 인구 소멸과 같은 패착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인구 소멸 위기 지역 특별법과 세트 법안이 있다고요, 전 팀장? 네, 그 세트 법안은 노인 행복부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그 정부 조직법인데요. 근데 이제 의원님 보건복지부가 있는데 별도의 부서가 이게 또 필요한 건가요?
이 법에 대해서는 일부 저와 다른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일례로 제가 20대 국회 때 정부를 상대로 지금의 질병관리본부 가지고는 감염병에 대해서는 대응을 못한다. 그래서 적어도 청 이상으로 이렇게 승격을 시켜야 된다고 강조했는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청이 됐죠. 예. 네. 마찬가지로 이미 노인 문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좀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됐는데 이걸 이렇게 한쪽 기통에다 좀 띄워놓고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전담할 수 있는 그런 가치 노인 행복부를 만들어서 산업과 민주화의 그 역할을 담당해 오셨던 분들은 노후를 우리는 안락하게 이분들 모셔야 할 의무가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법을 제가 발의하게 된 배경입니다. 예. 초고령화 사회를 미리 이렇게 대비하자는 말씀이신 그렇죠. 것 같은데 이 노인 행복부가 신설된다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부를 신설해서 네네. 조직적으로 노인들을 케어하게 되면 네. 매년 필요한 정부 예산을 국회에서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이고 또 그런 계획들을 주기적으로 수립할 것이고 수립된 계획의 실천에 대해서 국회나 정부가 평가를 하게 되면은 명실공히 국가가 노인들을 정부 차원에서 온전히 케어하는 것에 달라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어찌 보면은 그 대접을 받아야 하는 그 주체들의 위상이 좀 달라지겠네요. 합법적으로. 그렇죠. 예, 합법적으로 달라진다. 자, 이 서삼수 의원님의 빛과 소금이 되어 구하라.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제 두 번째 법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빛이 나왔으니까 이번엔 소금이 나올 차례인가요, 전 팀장? 네, 맞습니다. 두 번째 법안 보겠습니다. 신안인가요, 이번엔? 소금처럼 변함없이 네.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입니다. 농수산물은 노동 집약적인 생산 구조인데 어떻게 정성과 노력이 아주 엄청 많이 드는에도 불구하고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가격이 이렇게 들쑥날쑥한가요, 의원님? 들쑥날쑥할 정도가 아니죠. 그렇죠. 예. 까만통도 이렇게 슈퍼나 마트에 가면은 얼마입니다라고 표시가 돼 네, 있는데 정찰제죠. 농산물은 지금은 많이 발전돼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못한 수준이죠. 제가 그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네네네. 86년도 7월 달에 모 경제지에 네. 양파 마늘 한 해 걸려 가격이 폭등하고 폭락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어요. 네. 33년의 세월이 지나서 2019년도 6월 달에 예. 중앙일간지에 이와 비슷한 기사가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예. 농산물 가격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폭락과 폭등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반증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33년간 이거 복사해서 붙일 수는 없는데. 소비자분들한테는 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제 가격에 비해서 오늘이 이렇게 조금 차이가 이렇게 있으면 농산물 가격이 올랐다고 그러는데 결코 오른 게 아니고 과거의 가격이 저는 회복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제 사실 그 농산물과 관련된 프로를 좀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올해는 블루베리가 잘 된다. 그러면은 블루베리를 너무 많이 지으셔가지고 그 다음에 블루베리 값이 폭락을 하거든요. 뭐 양파가 잘 된다. 그럼 양파를 많이 짓고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품종 지도를 만들면 어떨까 제가 그 생각을 했었어요. 전체적으로 품종별로 어디는 어디를 뭘 짓고를 딱 정해놓고 좀 이렇게 분배를 해서 이런 생각까지 제가 그때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도 나름. 제가 금년 이렇게 국정감사 때 주로 이렇게 포인트를 두고 있는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저도 내용이에요. 그 생각을 되게 오래전부터 했거든요. 저도. 그 통계 부지에서 나오는 건데 농수산 통계는 반드시 통계청에서 농수산부로 다시 재이관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항 중에 생산비 대비 가격이 폭락할 때 차액을 지급하는 운영권은 지자체에 맡기면서 별도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이 내용을 보고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차액에 보장하는 그 금액은 정부가 하고 그 운영을 지자체가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운영을 지자체가 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지원하는 그런 그 자금력을 갖고 있는 정부가 책임을 좀 일정 정도 이렇게 져야 되니까 정부가 또 관여하게 되는 그런 이중 구조로 이렇게
내용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 그러네요. 근데 요즘은 또 이렇게 유통 마진을 없애고 제값을 받자는 취지에서 이 직거래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도움이 뭐 되겠죠, 물론? 아, 되지요. 그리고 발빠른 농민들은 본인들이 생산해낸 농산물을 소비자하고 직거래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농업 구조가 좀 영세하잖아요. 또 이렇게 고령화돼 있잖아요. 연세 있으신 분들은 못하죠. 또 규모 자체가 소형이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그렇게 직거래하기는 발달하는 AI를 하려고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정부가 정책들을 좀 개발해야 되고 그 대안의 정책의 일환으로 청년 농을 육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한테 좀 기대를 좀 걸어봐야 되겠죠. 네, 네. 아무래도 뭐 바쁜 농사 생활에 이제 인터넷까지 해야 되고 그렇죠. 그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좀 쉽지 않을 수밖에 없겠어요. 맞아요. 이것도 환경 보조해 줄 자체가 수 있는 어떤 달라서. 시스템이 있으면 좀 예, 예. 도움이 되실 텐데. 예. 그리고 또 요즘은 일본의 그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인해서 많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바다가 좀 오염이 될 테고, 그러면 이제 먹거리에 대한 걱정이 많이 또 들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안의 소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언제 또 급락할지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야 되는 거니까 아무쪼록 이 농어민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법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드네요. 일본 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네, 네,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세계가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그렇죠. 이런 시점에서 전국 생산량의 75% 이상을 점하고 있는 신안군의 천일염 가격이 상승했다고 하는데 결코 농수산물은 상승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복이다. 회복을 찾아가고 있다. 회복이다. 예, 예. 이와는 별개로 프랑스 게랑트 소금의 고가를 분석을 해봤어요. 네, 네, 네. 결코 우리 신안 천일염이 프랑스에서 생산된 소금의 뒤지지 않는데. 질적이나 양적인 면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데 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가격이 20배가 차이가 납니다. 이유가 뭔가요? 프랑스에 생산되는 게랑트 소금은 정부가 네. 인증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소금산업진흥센터 설립 관련된 그 예산을 제가 작년에 좀 확보를 좀 했어요. 효과적인 그런 설립 계획을 좀 정부하고 이렇게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이런 국책기관이 설립이 되면 네. 대한민국 소금도 예, 예. 지금은 가격의 20분의 1에 불과하는 프랑스 게랑트 소금과 어깨를 견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니 우리나라 소금도 좀 유리병에 담겨져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외국 소금은 좀 고급스러운 포장이 중요해요. 외국 소금은 유리병에 담겨 있어서 덩어리채로 갈아서 직접 갈아서 먹고 막 이렇게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크게 봉투에 들어있고 하니까 이게 귀한 줄을 몰라. 엄청 귀한 거고 성분도 엄청 좋은 건데 미네랄 많이 들어있고. 제 방에 오시면 네. 소지하고 싶은 그런 유리병에 들어있는 맛도 있지만 보기도 좋고 아름다운 정말 귀한. 소금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서한석 의원님과 함께 농어촌의 빛과 소금이 되는 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예, 앞으로 이 법안들이 빛과 소금이 돼서 진짜 농어촌 진흥을 이끌어 가기를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내년 대선으로 인해서 벌써부터 이제 여론이 뜨거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원으로 의정활동 계획이 따로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일입니다. 네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직면에 있는 코로나19를 어떻게 극복해서 잃어버렸던 국민들의 일상을 되찾아드리고 되돌려드릴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부단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후위기 또 식량위기 이 두 개가 합쳐서 인류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인류위기로 가기 이전 단계인 식량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도 저는 큰 과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를 상대로 지혜를 좀 짜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 오늘 진짜 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어촌에 계신 분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또 가까이서 군수로 계시면서 느끼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에서 많이들 좀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제가 느낀 거는 네. 농어촌에서 떠나는 이유가 결국에는 소득이 안정되지 않았다라는 거를 너무 당연한 건데도 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곳의 사정을 잘 아는 우리 의원님께서 정말 농어촌에 사시는 남아있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끝까지 좀 힘써 주시기를. 그래서 이제 농어촌도 부자가 되고 도시에서 오히려 다시 돌아가는 그런 모습 좀 지켜볼 수 있는 날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 우리 저
서 의원님을 위해서 특별 서비스 한번 가볼까요? 무한 양파, 신안, 천일염 요걸로 이제 4행시, 5행시 한번 가볼까요? 제가 무한 양파? 양파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자, 신변이 무한 양파. 제가 띄워드릴게요. 무한 군수 10년. 안, 안즈나 서나 무한 영암 신안 생각하시는 우리 서상석 의원님. 양, 양파 그리고 무화과 그리고 천일염 홍보하러 파. 쭉지세로 쭉지세로 쭉쭉 더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좀 써봤는데 저하고 비슷하게. 진짜요? 진짜요? 쓰셨어요? 오, 진짜 써오셨어. 무엇을 먹어야 내 몸이 건강할까? 안, 안전 안심 안정의 먹거리. 와. 양, 양파 한껏 드시면 파. 파하고 파한 데서가 절로난다 절로나. 아니 지금까지요. 저희가 이게 지금 31회인가요? 이게 와 정말 너무 멋지시다. 사행시를 하신 분은 비슷하잖아요. 사행시 하신 분은 처음이세요. 네, 처음입니다.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네, 우리 전 팀장님도 한번 기회 예, 주시죠. 자, 신한 천일염 갑니다. 와, 저 오행시는 처음 접보는데. 네, 오행시는 좀 힘들겠다. 네, 한번 해볼게요. 자, 신. 신안에 사는 국민 여러분. 국회 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안녕하시죠? 천. 우리 천하의 서삼석 의원님께서 일. 일념을 다해 여러분을 위해 염. 오행시를 어떻게 하는 얘기야? 오행시 힘들어. 자,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사행시를 지어주셨어요. 진짜 혼수요. 자, 전국의 면단위 지역이 우리 국토의 73%를 차지한다고 전 팀장이 얘기했고 또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런데도 농촌 지역이 늘 소외되는 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의원님의 고군분투기는 그래서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외람되지만 그 석자가 무슨 석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단단한 그런 느낌이 있으시거든요. 늘 그렇게 그곳에 있는 바위처럼 이렇게 농어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길 저희도 응원하고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